혹시 그런 날이 있었나요? 누군가 평소와 다르지 않은 말을 했는데 그 한마디가 이상할 만큼 아프게 꽂히는 날. 대답은 짧아지고 목소리는 높아지고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내가 들어도 낯섭니다. 특히 뜨거운 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날에는 마음의 여백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오늘은 그 순간을 성격의 결함으로 몰아붙이지 않고 융의 그림자라는 언어로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 말 하나 때문에 화가 난 걸까요? 아니면 그 말이 오래 참아온 무언가를 건드린 걸까요? 이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폭발하기 전 나를 지킬 작은 문이 열립니다. 가상의 인물 민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민서는 며칠째 밤의 열기 때문에 자주 깨고 아침부터 물을 찾습니다. 해야 할 일은 같은데 집중은 쉽게 끊깁니다. 그래도 괜찮은 얼굴을 유지하고 불편하다는 말도 삼킵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견디지라고 생각하면서요. 오후가 되자 작은 일이 겹칩니다. 기다림이 길어지고 예정이 바뀌고 가까운 사람이 무심하게 묻습니다. 그것도 아직 못했어? 말 자체는 짧았습니다. 하지만 민서에게는 비난처럼 들렸습니다. 민서는 설명하려다 멈추고 결국 날카로운 대답을 내놓습니다. 상대의 표정보다 먼저 자신의 심장 뛰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잠시 뒤 민서는 후회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말했지? 그런데 후회는 또 다른 압박이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오늘만 이럴까? 이때 우리는 흔히 자신에게 낙인을 찍습니다. 예민하다, 못됐다, 통제하지 못한다. 하지만 한 장면만으로 한 사람의 본질을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먼저 장면의 온도부터 살펴야 합니다. 그날의 온도에는 실제 기온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부족한 수면과 소음, 비어있는 위장, 혼자 감당한 일정,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마음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자극은 마지막에 도착했을 뿐 감정의 방은 이미 가득 차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방을 채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융은 우리가 사회와 관계를 맺기 위해 쓰는 얼굴을 페르소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친절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 얼굴은 가짜라서 나쁜 것이 아니라 바깥 세계와 만나는 데 필요한 기능입니다. 다만 페르소나와 나를 완전히 동일시해 나는 언제나 괜찮아야 한다는 규칙으로 굳어지면 그 규칙에 맞지 않는 감정과 가능성은 의식 밖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바로 그 나는 아니라고 여긴 심리 내용의 층위입니다. 더위나 잠 부족이 그림자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맥락은 관찰과 조절에 쓸 여유를 좁힐 수 있습니다. 그림자에는 억울하지만 괜찮은 척했던 감정도, 인정하기 싫었던 경쟁심이나 분노도, 아직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자기 주장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림자는 본질적으로 악하지도 자동으로 나를 보호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 왜 배제되었는지, 지금의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나도 좀 봐달라는 문장이 떠오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림자의 유일한 목소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문장도 날마다 다르게 들립니다. 여유가 있는 날에는 정보로 들리던 말이 여유가 없는 날에는 나를 무시하는 신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느낀 감정이 거짓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다만 감정이 가리키는 대상과 감정이 시작된 전체 맥락은 다를 수 있습니다. 융의 언어로 말하면 내가 상대에게서 본 것이 내 안에서 배제해온 부분과 겹치는지 점검하는 순간입니다. 곧바로 상대에게 투사했다고 단정하지 말고 사실과 해석을 나누어 보세요.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감정은 자동으로 올라와도 행동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났다는 사실과 상대를 몰아붙이는 행동은 다릅니다. 그 사이에 틈을 만드세요. 몸이 뜨거운가, 숨이 얕은가, 어깨가 굳었는가. 몸을 읽는 것은 반응을 부정하는 일이 아니라 운전대를 잠시 되찾는 일입니다. 그림자의 정체에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폭발 직전의 감정을 곧바로 그림자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융의 그림자는 피로의 다른 이름이나 보호 경보가 아니라 페르소나와 자아가 받아들이지 못해 의식 밖으로 밀어낸 심리 내용입니다.
그 안에는 한계감도, 인정하기 싫은 공격성이나 경쟁심도, 꺼내지 못한 자기 주장도 섞일 수 있습니다. 폭염과 수면 부족은 그 내용을 만드는 원인이 아니라 감정과 행동 사이의 조절 여유를 낮추는 맥락입니다. 반전은 그림자를 없애거나 무조건 따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던 내용을 의식으로 가져와 책임 있게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그림자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모욕하는 일은 멈춰야 합니다. 감정의 의미를 탐색하는 일과 행동의 책임은 함께 갑니다. 무엇을 사실로 확인했고 무엇을 내 해석으로 덧붙였나, 내가 인정하기 어려워 밀어낸 욕구는 무엇인가 라고 묻는 순간 그림자는 의식의 언어를 얻습니다. 그 언어는 명령이 아니라 검토할 자료입니다. 그럼 사소한 말에 반응하기 전 나를 어떻게 킬 수 있을까요? 첫째, 이름을 붙이세요. 나는 화났다 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지쳤고 무시당한 것처럼 느꼈고 지금은 여유가 없다고 말해보는 겁니다. 감정을 정확히 맞힐 필요는 없습니다. 이름을 붙이는 동안 자동 반응과 행동 사이에 작은 간격이 생깁니다. 가능하다면 속으로 한 번, 입 밖으로는 짧게 말하세요. 지금 예민해진 건 사실이지만 결론은 나중에 내리자. 이 문장은 감정을 없애지 않으면서 판단의 속도를 늦춰줍니다. 둘째, 조건을 기록하세요. 잠은 얼마나 잤는지, 물과 식사는 챙겼는지, 더위와 소음 속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오늘 거절하지 못한 일은 무엇이었는지. 기록은 자신을 신문하는 표가 아닙니다. 내 반응이 반복되는 환경을 찾아 미리 쉬어갈 수 있게 하는 지도입니다. 내가 왜 이러지 대신 어떤 조건에서 여유가 줄었지라고 적으면 비난보다 관찰에 가까워집니다. 관찰은 다음 선택을 준비하게 합니다. 셋째, 경계 문장을 준비하세요. 지금은 바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쉬고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 표현은 부담스럽게 들립니다. 사실만 다시 말해주세요. 길게 해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회피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조절입니다. 상대가 계속 압박하는 대화가 반복된다면 대화를 중단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상황을 알리세요. 넷째, 이미 날카롭게 말해버렸다면 수선하세요. 아까 내 말투가 과했습니다. 내 상태를 먼저 설명했어야 했어요. 다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과는 나를 작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책임과 경계를 함께 세우는 방식입니다. 같은 반응이 오래 반복되거나 일상과 관계를 크게 흔든다면 혼자 결론 내리지 말고 공인된 전문가와 상의하는 선택도 기억해두세요. 폭염과 잠 부족은 여유를 줄이는 맥락이지 그림자 자체나 모든 반응의 원인은 아닙니다. 융의 그림자는 페르소나와 자아가 배제해온 심리 내용이며 불편한 분노일 수도, 인정하지 못한 자기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림자를 미워하거나 따르지 말고 반응과 행동 사이의 거리를 만들어 사실, 해석, 욕구를 살피세요. 감정은 실제 경험이고 행동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의 반응이 전부는 아닙니다. 장면은 다음 선택의 단서입니다. 오늘 내 마음의 여백을 줄인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경계 문장이 필요했는지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본 채널에서 제공하는 모든 심리학적 분석 및 콘텐츠는 교육 및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만 제작되었습니다. 이는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 정신과적 치료 또는 상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정신건강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상이나 솔루션은 반드시 공인된 전문의 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